안녕하십니까. 부생도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요? 뭐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치매는 뭡니까? 기억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이 기억은 뭘로 이루어졌다? 말과 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과 글을 제대로 익히고 있지 못하면 부자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생활을 하려면 말과 글을 잘 익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기억을 가지고 지나간 시절에 내 기억이 없으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간 시절의 기억을 오늘에 되살려서 다시 그걸 재충전해 가면서 장래를 설계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지난 기억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아주 양질의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좋은 습관과 어울려서 충만해 있다면 현재 생활이 매우 만족하고 최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새로운 기억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족한 삶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난 기억이 아주 빈약하거나 편협된 사고로 가득 차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가짜 뉴스라든가 어떤 괴상한 사상에 쩔어 있으면 그 사람의 현재 생활도 거기에 얽매여 가게 돼 있고 그 미래도 또한 그렇게 연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과라는 글씨가 있고 사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과라는 그림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사과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사과라는 글을 보면 저와 같은 그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한테서만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사과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맥락이라고 합니다. 언어나 글을 어떤 사물과 연결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걸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언어와 글이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사과를 저 러시아 산동네 가서 사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용차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승용차들을 머리에서 연상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맥락을 통해서 여러 부류나 하나의 종류나 여러 부류로 묶어서 나타나는 기억을 범주화라 합니다. 아파트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과 범주화를 통해서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상징으로서 우리 내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으로서 기억이 되는 순간 인간들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맥락이나 범주화나 상징으로서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설명하려면 그 사람을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거나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징으로 다 같이 맥락과 범주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승용차 그래도 다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말과 글을 기초로 한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과 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말과 글을 제대로 익혔을 때 부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